안녕하세요. 전자공 시장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입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올랐고, 좀 눈여겨볼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 올라서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했어요. 이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수도 어제 뭐 다 올랐고요. 채권을 보면 단기채 금리들은 이제 살짝 올랐는데 장기채 금리가 하락했다. 요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율도 보면 달러 원 환율이 안정이 됐고 달러 인덱스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환율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도 우호적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과 뭐 S&P 500이 뭐 등락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상승 종목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강세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세미컨덕터 보시면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고,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판매 부진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보면 뭐 전반적으로 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건 없었어요. 1% 이상 그 강세를 보이는 것도 없었고, 뭐 하락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락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그냥 묻어냈다라는 게 보이는 시장이었고요. 테크가 뭐 강하게 오르지 않은 건 약간 의외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0.79%가 올랐는데, 요건 아무래도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른 기업들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가 아까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금 가격도 또 214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요게 좀 불안한데, 이 달러가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는 더 내려갈 거예요. 이게 달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돈의 가치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나 기대감과 맞물려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탄산리튬 가격은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아직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주요 일정들을 보면 이제 미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ADP 취업자 변동과 졸트가 있었는데, 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인 공고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겠어라고 하는 건데, 구인 공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전치와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이전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ADP 취업자 변동은 이게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자 지표의 뭐 선행 지표라고도 얘기되긴 하는데, 사실 크게 연동돼서 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표는 그냥 거의 안 봐도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미 연방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매파적인 발언이 모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매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뭐냐면,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다시 시작할 거다. 완화책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금리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거죠. 그리고 매파적인 걸 보면, 그런데 아직 경제 전망은 불확실해서 물가 상승률 2%의 목표로의 진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뭐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은 섣부른 것 같다. 근데 원론적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연준은 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너무 매파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지표 보면서 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 경제 지표가 너무 불안하고 금리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정됐는데 그 지표들이 이제 금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보면 미 연준의 정책 금리가 지금 보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반영한 단기 금리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좀 올랐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결국은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3대 지수가 다 반등이 나온 것도 결국은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매두기적인 발언과 그다음에 이 채권 금리가 안정된 것, 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2.42%가 올랐는데 어제 2.05%가 하락했었어요. 근데 다른 3대 지수를 보면 이 어제 1% 이상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돌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지수만큼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 이제 보면 5,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 때문에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준 건 맞는데 어제 보면 30개 종목 중에서 29개가 올랐어요. 엠코가 7.23%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 TSMC도 4.89%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파운드리죠. 원래는 HBM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지금 파운드리도 지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엠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사트 기업입니다. 오사트라고 하는 건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TSMC에 대응해서 코어스 칩 패키징을 한다고 하는데 코어스가 뭐냐면 2.5D라고 해가지고 CPU와 GPU가 있으면 이거를 인터포저라고 하는 PCB 기판 위에 넣고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HBM처럼 여기에 이제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설계하는 걸 말해요. 요 코어스 칩 패키징이 이제 HBM 때문에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 패키징을 늘린다고 하니까 암코가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목표 주가 상향이랑 등급 상향, 이제 보유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급 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블랙락을 비롯해서 펀드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한 가지 우려 상황이자 이제 우려 상황이 좀 풀린 요인인데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지역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 부실을 직격탄을 좀 맞았거든요. 작년에 보면 시그니처 뱅크라고 해서 작년 3월에 크게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회사를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인수했었는데 인수 이후에도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6개월 동안 70.5%가 하락을 했고 최근 여기에서만 이제 낙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최근에만 낙폭도 굉장히 컸어요. 3, 40% 하락을 했었고 당장 이제 종가만 어제만 보더라도 여기 빠졌잖아요. 요게 4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이제 지역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이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전 재무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때 재무장관이었던 문우신이 운영하는 리버티 스트레치 캐피탈이 있어요. 여기랑 이제 허드슨 베이 캐피탈, 리버스 캐피탈 등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뭐 1조 3천억 정도 되겠죠. 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40% 이상 하락했던 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종가 기준으로 7.45%가 올랐고,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도 지금 7% 정도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반감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거는 조금 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여전히 계속해서 위기가 좀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하반기 정도 되면 오히려 이제 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 화요일이었죠. 슈퍼 화요일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주마다 경선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데 그 경선의 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개가 있었고 공화당은 14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 화요일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조 바이든은 15개 주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경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공화당도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14개 주에서 1개 주를 빼고는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대의원 수를 1000명이 확보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니키 헤일리가 뒤집을 가능성은 그냥 0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의 제재 대결은 사실상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가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와 최근 발언 그리고 공약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조만간 시간 내서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으로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오르면 우리나라 이스페타시스도 좋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도 좀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반도체가 뭐 여전히 갈 것 같고 방산과 바이오 어제 좋았잖아요. 방반바 좋았는데
방산과 바이오도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공부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거 부러워요. IT의 신입 이런 거 부러운데 이런 것처럼 뭐 인사를 어떻게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